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칙 용어 정리 이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계약 관련 용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증권, 농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업무방법의 목적, 보험의 목적, 보험 모집 농협, 모집 종사자. 보험가액과 보험가액 금액 비교해서 배웠고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연 단위 복리, 보험계약, 대출, 이율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영업일, 가입 가격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보험가액과 보험가액 금액,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비율 등을 정확하게 하는 거였어요. 보험금 관련 용어, 제가 보험금 산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그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때는 자기 부담 비율이 적용돼요. 그다음에 실제 손해액을 입은 곳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손자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그때는 비율이 아니라 자기 부담 금액이죠. 금액을 바로 차감하는 방식에서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금 구분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학년 관련 용어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용어에서 수학년 관련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보험금을 주는 게 원래는 이것만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게 수확이 됐을 때 결국은 감수량에 대한, 그죠? 감수량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기준이 되는 수확량, 그리고 감수량, 그죠? 감수량이 있을 거고, 또는 감소량도 되겠죠. 그죠? 감수. 조금 개념이 감소란 말도 쓰고 감수라는 말도 쓰는데 그 개념은 나중에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보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학년 관련 용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표준 수학량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죠? 표준이란 말은 우리가 말로 기준, 표준, 그죠?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을 드는 데 있어서 원래는 보험금을 받는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농장이어야 되겠죠. 우리 농지, 우리 과수원이어야 해요. 그죠? 과수원이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가 이제 아직은 1년도니까 21년도에 보험을 가입할 거예요. 가입을 할 건데 기준이 우리 농지, 우리 과수원이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우리 농지의 데이터가 앞에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랬을 때 가지고 오는 게 표준 수확량이에요. 이 표준 수확량은 어떤 거면 내 농지께 아니라 우리 지역에 평균적으로 요거만큼은 수확대라고 정해놓은 예상 수확량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 과수원, 내 농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창원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경상남도라서 경상남도 중에서도 고성군이라는 군이 있어요. 그죠? 고성군에 예를 들어서 A 동네가 있어요. 그죠? A 동네. 이 동네 또는 고성군에 기준치가 되는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내 거에 대한 기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의 데이터는 이 고성군의 데이터, 그죠? 기준이 되는 데이터,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와서 기준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표준 수확량이고, 그러면 이 표준 수확량은 어떤 걸 가지고 예상한 수확량일까라고 했을 때 항상 그 해에 바로 그 해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정보를 가져오지는 않고 앞에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요. 한 5년 정도. 평년 수확량은 그래요. 표준 수확량 역시도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농지의 재배 환경이나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배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되냐면 비배 관리는 우리가 뭐 비료 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재배 방식은 뭐 이런 거예요. 재배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뭐 일반 재배가 있고 뭐 친환경 재배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재배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배 환경은 유기농 재배냐 뭐 무기농 재배나 뭐 유기 재배냐 무기 재배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는 어떤 비료를 주느냐 뭐 어떤 영양분을 주느냐 그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바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직파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축축축 씨앗을 직파로 뿌린 논하고 기계 이양을 한 논하고 수확량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일반 재배를 한 논들과 친환경 재배를 한 논들 있죠. 물론 친환경 재배는 우리 몸에는 좋고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친환경 재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 때문에 뭐 친환경 재배를 하면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그냥 친환경 재배인데도 똑같이 일반 재배하고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친환경 재배는 훨씬 더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감소량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율이 높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이런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친환경 재배냐 일반 재배냐 따라서 적용하는 그 보정 수치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해가지고 예상 수확량을 뽑아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지면 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재배인지 일반 재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하는 기준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 중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재배 환경, 그다음에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더라. 이것은 우리 가수원께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수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뭘까? 평년 수확량은 우리 가수원 내 농지에서 이제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대되는 이제 산출한 기대되는 수확량인데요. 이것은 보통 5년치 자료를 사용해요. 물론 내가 뭐 보험에 가입한 지가 3년밖에 안 된다 하면 3년치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보험을 가입한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면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그 해 직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치의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하고 그때의 자료는 우리 농지 우리 가수원의 실제로 된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을 뭐에 따라서 그 표준 수확량도 품종이 무엇이냐, 수령이 몇 년이 됐느냐, 재배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5년치면 5로 나누는 거죠. 가입 횟수가 그죠. 가중평균은 3년치만 가입했다면 3년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이 나눠지는 것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해에. 그러면 실제 우리 그 농가에 실제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된 수확량. 그것을 실제 수확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해는 사고가 없었어. 무사고인 해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재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무사고인 해도 있기 때문에 무사고로 넘어간 해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해요. 그래서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해서 우리 가수원에 올해는 이것만큼 수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입할 때는 우리 가수원의 평년 수확량이란 게 없겠죠.
그죠?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우리 과수원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과수원이 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과수원에 평년 수확량이 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우리가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보험 가입 결정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과수원에 보험에 들 가입 수확량을 먼저 결정을 해요. 가입 수확량에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용어 중에 가입 가격이 있었어요. 그죠? 자,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면 우리 과수원이나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이 돼요. 근데 이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표준 수확량이나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신규 농지나 과수원일 때는 우리 과수원에 평년 수확량이란 게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오겠죠. 그죠?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우리 과수원의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게 될 거고 우리 과수원이 보험에 가입한 이력, 전적이 있으면 우리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산출되는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이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을 저희가 가입할 수 있어요. 보통은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다 라고 했으면 이걸 100%다 가입한다고 했으면 1000kg 곱하기 가입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0kg 곱하기 1000원이 우리 과수원의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년 수확량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건 제가 보험료하고 직결된다고 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이 적으면 보험료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50% 또는 100% 사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일에 평년 수확량의 50%만 가입할래. 가입 수확량을. 그러면 1000kg에 50kg는 1000 곱하기 0.5 하면 500이 되겠죠. 그죠? 500 곱하기 1000 이게 우리 과수원이나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입 수확량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진다. 그죠? 이 내가 가입한 이력이 없을 때는 표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과 이 평년 수확량은 뭘 결정할 때? 가입 수확량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수확량이구나.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그러면 어떤 거에서 나와요?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나오는구나. 그럼 이 표준 수확량은 어떨 때 사용하더라? 우리 과수원이 신규 과수원일 때는 평년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이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와서 평년 수확량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러면 아래에 평년 착과량이란 용어도 나와요. 그럼 평년 수확량은 뭐고 평년 착과량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품목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할 뿐이에요. 제가 적과전 종합이염이란 용어를 지난 시간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적과전 종합이염에 들어가는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의 가수 사종이 있는데 사과, 배, 당감, 뜰분감이에요. 사과, 배, 당감, 뜰분감일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년에 우리 과수잖아요. 과수기 때문에 이 나무에 얼마만큼 달렸어? 착과가 됐어? 달려있는 걸 착과가 됐다고 하죠. 착과수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과, 배, 당감, 뜰분감일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평년 수확량과 평년 착과량은 같은 개념인데
품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평년 착가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품목은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쓸 뿐입니다. 평년 착가량 역시도 직정년도 5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을 해요. 산출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평년 수확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평년 착가량을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가입 수확량은 또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나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과손의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년 수확량과 평년 착가량은 가입 수확량도 산정하지만 결국 가입 수확량을 산정한다는 말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 수확량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가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잠깐 설명했어요. 발화를 하고 꽃이 피는 개화를 하고 그죠? 자, 열매가 맺어요. 아직 어린 열매는 유과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일의 모양을 갖춘 것을 과실이라고 했고, 과실이 연걸어서 딸 때를 우리가 수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유과일 때 제가 손해평가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적과를 하는데, 자, 농업인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 계약자들이, 그죠? 적과를 하는데, 알맞은 과실만 남기고 필요 없는 과실은 따버린단 말이에요. 왜? 전체를 다 키우면 나무가 너무 힘들잖아요. 좋은 상품도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거나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적과를 하는데,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적과 후에 달려있는 착과수라고 해서 적과 후 착과수라는 용어를 써요. 여기에 적과 후 착과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적과 후 착과수는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라고 한다면 양은 뭐예요? 개수에다가 과중을 곱한 게 양이 되겠죠. 그럼 적과 후 착과수 개수 곱하기 과중은 적과 후 착과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과를 하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우리가 꼭 한다고 했어요.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이나 손해사등사들이 그죠? 그러면 이 적과 후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착과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정해진다고 했죠. 그죠? 맞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만 제가 보험금을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에서 우리의 과수원의 기준은 1000인데 감소가 된 게 300이야. 그럼 이 300에 대한 것만큼 보전을 해줘서 보험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적과 후 착과수가 되기 때문에 이 평년 착과량의 과거 적과 후 착과량 조사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다. 이 말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때 착과수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착과량이라는 것은 곱하기 그냥 과중만 한 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사고 시에 감수량 산정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원래는 적과 후 착과수가 이게 1000kg이라고 했다면 적과 후 착과수가 내가 100개인데 그죠? 무게가 10kg이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1000kg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과수원에 지금 제일 처음 달려있는 기준이 되는 과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준 착과수라는 용어를 나중에 쓸 건데요. 이 기준이 있어야만 이 기준에서부터 감수된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적과 종료하기 전에 보험사고의 감수량 산정이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년 착과량을. 그죠? 평년에는 얼마만큼인데 이런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보험금을 한 번만 주기 때문에 평년에 이제 우리 집에 이것만큼 열리는데 감수가 된 게 얼마더라. 그죠? 그렇게 해갖고 PA율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이 평년 착과량을 산정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2번 줘요. 다른 그 품목하고 다르게. 적과하는 이 적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과 이전 시기를 적과 종료 전이라고 해서 적과 종료 이전이라고 부르고요. 적과가 하고 난 뒤부터는 적과 종료 이후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적과 전에 한번 차가가 감소되었을 때 주는 차가 감소 보험금이란 게 있고요. 적과 종료 이후에도 다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재해가 와서 감소량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때 적과된 이후부터는 유과라고 사용하지 않고 그 과일을 과실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실이 줄어든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과실 손해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저가를 기준으로 저가 종료 이전, 저가 이후는 저가 종료 이후가 되는 거고요. 자, 보험금을 2번 주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과수원에 한 이거만큼 열려 했던 기준이 뭐냐면 평년 착과량이에요. 그죠? 착과량인데 우리 집에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원래는 1000인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500만 됐어요. 그러면 500만큼은 줄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그 수확량이 평년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평년에 1000kg 열리는데 실제로 저가 착과수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다 가중을 곱한 게 저가 착과량이라고 했어요. 500kg밖에 안 나왔어. 하면서 500이 줄었으니까 착과가 줄은 거에 대한 보험금을 주세요 하는 게 착과 감소 보험금이에요. 그죠? 그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착과량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평년 수확량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종합 가수들 뭐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뭐 감이라든지 뭐 많이 있죠. 참대래라든지 이런 종합 가수들은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를 써요. 이거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처럼 2번 보험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보험은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한 번만 보험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제일 처음 기준은 평년 수확량이겠죠. 우리 과수원에 원래는 이것만큼 열릴 거야 라고 했던 게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근데 재해가 와서 감수가 된 부분을 쭉 빼고 나서 피해율을 산정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1000을 잡고 제가 예를 드는데 우리 과수원에 1000kg가 열릴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과수원에 800kg 밖에 수확을 했더니 수확량이 안 되더라. 그럼 200kg에 대해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복원을 시키려면 이 200kg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물론 가피자 그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은 떨어야만 보험금을 주는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 평년 수확량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인데 그때 그 용어는 평년 착과량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평년 수확량과 평년 착과량은 같은 말이죠. 그죠? 맞아요? 하지만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항상 적과를 하고 나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 것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적과 후 착과량 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나요? 자, 가입 수확량은 똑같아요.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이 결정되는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이 아까 설명할 때 제가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그렇지 않아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우리 과수원의 평년 착과량이란 게 정해지면 무조건 평년 착과량의 100%를 그대로 가입 수확량을 가지고 가요. 내가 50%만 가입할래?
70%만 가입할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을 가입하는 게 적과전 종합이용보험이에요. 그죠? 적과전 종합이용보험에 해당되는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가져가더라. 그 외에 나머지 밭작물이라든지 논작물이라든지 나머지 종합가수들은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를 쓴다고 했어요.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 거기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 연관이 되는 거 연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수확량에 관련된 용어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요.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과수원에 원래는 1000kg이 열어야 되는데 그죠? 자,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까 500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500에 대해서 줄어든 500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줘. 요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피해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 피해율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1000kg 우리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1000kg인데 수확이 500밖에 안 됐어. 수확량 뺀 게 감수량이 되겠죠. 그죠? 이만큼 피해율을 잡아줄 텐데 이런 거예요. 보험은 절대로 보험회사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죠.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감소가 된 부분이 500이 감소가 됐지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 500이 우리가 보장해주는 재해로 인해서 감소된 거 맞아?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보장하는 재해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었죠. 뭐 태풍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그죠? 집중호우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지진, 화재, 뭐 조수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재해로 인해서 500kg이 감소가 됐으면 그거 100% 인정해 줄게.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재해로 감소된 부분은 그거는 내가 보장 안 해줄래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거 100%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감수가 된 거, 그것을 우리가 용어로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수확량이 감소된 건 맞아요. 근데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고 보상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 같은 말이에요. 옆방에 용어들이 막 섞여 있어요.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또는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 이런 개념이 맞는데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는 재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우선은 아직은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옆방에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그냥 이해를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아니에요. 그걸로 그 이해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을 때 평가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이해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을 했어요. 피해가. 그럼 당연히 보상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병해충이나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의 품목들은 병충해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병충해나 병해충이나 같은 말입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겠어.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과실이나 뭐 밭작물, 논작물을 키울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고 해요. 우리 막 하죠. 기본적으로 제초도 하고 비료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 풀이 자랐는데도 아예 방치를 해놓고 전혀 손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풀 때문에 우리 그 농작물 잘 못 자라죠. 그죠? 그것처럼 통상적인 영농 활동인 제초를 하지 않아서 제초 상태가 불량했을 때 감소된 것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거, 또 그죠? 감소가 된 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그게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게 감수량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건 빼겠어요. 이게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은 요거는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뭐 감소가 된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원래 기준이 얼마였어요? 평년 수확량이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피해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평, 수, 미, 평 해서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게 피해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평수 미평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확량이란 개념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그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거 감소량은 인정하는 부분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거의 100%이면 그걸 전체로 다 감소량을 인정해 주겠지만 보장하지 않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미보상 감수량이라 부르고 그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수확량에서 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예지만 우리 인보험으로 예를 들면 나는 위암만 딱 보장이 받는 보험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실은 폐암이 왔어요. 그죠? 폐암이 왔으면 그거 보험금 주나요? 안 주죠. 실은 이제 이거하고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건 이제 보장하는 이제 범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걸로 인해서 어떤 그 피해를 입은 것들은 그거는 그냥 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확량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감소된 걸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소량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감소가 그것만큼 됐지만 그걸 수확량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보상 감소량도 이 과목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이제 용어들이에요. 방금까지는 수확량에 관계된 용어들을 설명을 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용어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볼게요. 꽃눈. 꽃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꽃이 피기 전에 생성되는 어떤 눈을 말해요. 그죠? 자, 꽃이 될 눈이에요. 그죠? 암수라고 수술이 성장해가지고, 우리 이제 꽃눈이 되려면 이렇게 턱이나 화관에 의해서 보호가 되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꽃눈 분화라는 건 뭐냐면, 그 꽃눈이 형성되어서 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꽃눈이 분화가 되려면 그것도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일정의 영양도 있어야 되고, 기간도 있어야 되겠죠.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온이 되었을 때, 그리고 햇볕, 일조 시간이 어느 정도 만족을 했을 때 꽃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회 시험 때 꽃눈 분화의 조건에서 이렇게 가로치기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앞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영기, 이게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영기, 일기 이렇게 외웠거든요. 영기가 일기를 쓴다. 영기, 일기에서 영양 조건, 기간, 일조시간, 기온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꽃눈 분화기란 건 뭐냐면 뭐든지 뒤에 기자가 붙는다는 것은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꽃눈 분화기란 건 어떤 건 꽃눈이 분화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50% 정도 진행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붙는 것들은 다 기라는 말은 숫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눈 분화기는 분화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된 거? 50% 진행된 거라는 거예요. 신초발화인데 신초발화는 어떤 거냐면 우리 나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새싹을 말하는 거, 세 가지를 말하는 신초,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핵가지. 그러니까 신초라는 거는 얼마? 나무에서 1에서 2mm. 1에서 2mm면 정말 적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여기 사진이 보이나요? 자, 배나무예요. 휴문기고, 이거 발아기 때 모습이에요. 자, 사과, 신초 발화된 모습이에요. 요게 1에서 2mm, 2mm 정도. 그죠?
발화된 것을 신초 발화라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새로 난 해까지. 그다음에 신초 발화기, 또 기가 나왔어요. 기가 나왔다는 말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했죠. 신초 발화가 역시 이것도 50%네요. 그럼 꽃눈 분화기도 50%, 신초 발화기도 50%네요. 그죠? 개화기란 용어가 나옵니다. 개화란 말 우리가 다 알죠. 꽃이 피는 거예요. 그죠? 꽃이 피는데 이거는 개화기도 나왔으니까 똑같이 수치가 나오겠죠. 개화기는 꽃이 40% 정도 핀 거네요. 자, 신초 발화와 꽃눈 분화기는 50%였는데 개화기는 40%네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기 우리 이제 농업재보험을 이제 보면서 수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암기를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죠. 50% 정도. 자, 신초가 1에서 2mm 정도. 50% 정도. 그죠? 개화기는 40% 정도. 실제로 신초 발화, 그다음에 개화기, 그다음에 꽃눈 분화기, 요거는 5회 때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 앞에 출제가 되었다고 뒤에 출제가 안 되냐? 지금 이제 횟수를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출제된 것도 중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그냥 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수학기는 수학을 하는 시기겠죠. 자, 기상여건들을 감안해서 기상여건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 기간, 그죠? 자, 적과후, 착과수. 적과후, 착과수는 제가 앞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과수원에 제일 처음 달리는 조그만 과일을 유과라고 하는데 그 유과를 전부 다 키우지 않고, 그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적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적과를 따낸다는 얘기입니다.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수원에 실제로 한 나무에 달려있는 요 나무 과실들, 그거를 달려있는 과실이라고 해서 착과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적과 후에 달려있는 착과라고 해서 적과 후 착과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적과 착과수의 개념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통상적인 적과, 제가 적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내는 거. 그리고 자연낙과. 자연낙과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울 과실만 남기고 따내기도 하지만 자연낙과가 제일 많이 되는 그 품목은 어떤 거냐면 단감이나 떫은감 정도의 감이에요. 감들은 자연낙과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수세 싸움을 해서 알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이 하는 적과는 통상적인 적과라고 하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떨어지는 걸 자연낙과라고 하기도 하고 생리적 낙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지금 오빠는 자연낙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통상적인 적과와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려있다. 착과 달려있다고 해서 착과에서 적과 후에 달려있는 착과라고 해서 적과 후 착과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적과후 착과수란 말은 수없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 네, 적과전 종합위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적과후 착과수거든요. 적과를 하고 난 적과 종료 이전의 시점과 적과를 하고 난 적과 종료 이후의 시점으로 나눠져서 적과 종료 이전에는 착과 감소 보험금을 주게 되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과실 손해 보험금을 주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적과 후 착과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 적과 후 착과수도 5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통상적인 적과 자연 낙과 이렇게 가로치기해서 나왔답니다. 용어 정리는 끝났네요. 그죠? 자, 용어 정리는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수학여행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왜? 우리 그 과수원이나 농지에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험 가입 금액은 뭘로 하는데?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뭐냐? 우리 과수원에 또는 농지에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고 했어요.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통 50에서 100%
가입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요? 평년 착과량이란 용어를 쓴다고 했고요.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착과량은 내 과수원에 이전에 5년치를 가지고 5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내가 만일에 신규로 가입하는 과수원이나 농지라고 한다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없잖아요. 평년 착과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 게 표준 수확량, 우리 지역의 예상 수확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수확량이다. 그죠? 그것들에 의해서 가입 수확량이 결정되고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요.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얼마 주고 지자체에서 얼마 주고 나는 얼마 내지?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죠? 전체 보험료가 나올 거고 전체 보험료 중에서도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지 하는 게 우리 용어 정리에서 배웠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였어요. 그죠? 자, 보험료를 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보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뭔 사고가 나거나 재해가 났을 때. 그러면 우리 집에 예를 들어 태풍이 왔다고 해봐요. 태풍은 보장하는 재해입니다. 보상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 막 섞어서 쓰니까 우선은 쓰고 나중에 기본서에서 통일된 용어를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보장하는 재해입니다. 뭐 보상하는 재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막 섞여 있어요. 보장하는 재해라고 하기도 하고 보상하는 재해라고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섞여 있습니다. 태풍은 보상하는 재해예요. 자,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손해평가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평가 가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손해평가를 하게 되고 손해평가를 결국은 한다는 얘기는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수확량을 알아내는 이유는 뭘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평년에 우리가 과수원이 얼만데 평년 수확량이 얼만데 실제로 수확량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만큼 줄었더라. 근데 그 중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게 있다고 했어요. 미보상 감수량이었죠. 근데 어디에서 기준이 어디에서? 평년에서. 그래서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했고요. 자, 피해율을 계산할 때 이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수원이 우리가 이거만이 넓은 과수원이 있으면 여기에 나무가 100그루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100그루를 다 조사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100그루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근데 전수조사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인력도 더 많이 투입되겠고. 그래서 나는 이 과수원에 몇 개만 표본으로 딱 잡아가지고 조사를 할래. 이렇게 하는 조사도 있어요. 그죠? 그것을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손해평가를 하는 것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 과목에서 다시 용어 정리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보험금을 줄 텐데요. 우리 이제 손해평가 농업재해보험에 있어서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고 나면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져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이 검증은 딱 정해진 대상이 아니고 이미 추출이에요. 이미 추출해서 재보험 사업자가 NH농협손보라고 했죠. 그죠? 자, 검증조사는 NH손보나 농구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재조사가 할 수 있는데요. 재조사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재조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손해평가사잖아요. 손해평가를 했어요. 근데 손해평가를 하고 나면 계약자한테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피해율은 한 대충 이 정도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서명을 받아요. 근데 이제 계약자가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우리 과수원의 착과수가 얼마라고 저가업 착과수 조사를 하고 갔는데 우리 과수원 이 나무 한 그루에 저가업 착과수가 100개가 달렸다고 하고 서명을 하고 이제 현지 조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 계약자가 의심쩍었던 거예요. 과수원 내가 가서 세워보니까 150개더라. 150개 달려있던데 두 사람은 100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사진이라든지 서류들 있죠.
그런 거를 제시해가지고 우리 과수원에 조사가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재조사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자가. 그때는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이 조사자가 다시 재조사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한 조사는 재조사를 다시 할 수 없고 내 말고 다른 손해평가사가 재조사를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치는 절차의 과정이 금정조사나 재조사가 있다는 거. 그러고 나면 피해율이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여기서 금정조사나 재조사 때 앞에 했던 피해율하고 계산이 다르다고 한다면 금정조사와 재조사 때 썼던 거를 요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 피해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 피해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절차를 가지는 거예요. 용어 정리는 각각의 용어들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면 조금 더 좀 빨리,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암기를 하는 게 좀 암기가 빠르죠. 그죠? 무작배기로 그냥 외우는 거, 무작정 외우는 거는 암기가 힘들잖아요. 암기도 안 될 뿐더러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책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을 보면 분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요. 한 가지 분류만 나누어서 이것을 구분 짓지는 않아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위험에 따라서 어떤 위험을 보장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하고요. 보장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해요. 그죠? 자,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재해죠. 재해. 어떤 재해가 왔느냐. 그 위험도 이제 나누는 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특정 위험이 있고, 제가 아까 벽가전 종합위험 하면서 종합위험이란 말을 언급했어요. 종합위험도 있고, 특정 위험하고 종합위험이 플러스가 된 것도 있네요. 그리고 위험이 아니고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것도 있네요. 그죠? 특정 위험이란 것은 자,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폭염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가수사중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에요. 특정 위험은 지금 자세히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종합위험에서 강풍이라고 한다면 그냥 강한 바람이에요. 그 이제 범위가 강한 바람인데 특정 위험에서 강풍이라 하는 것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범위를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이걸 이상 넘어야만 특정 위험으로 쳐준다는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종합위험에 있는 자연재해보다 특정 위험에 있는 자연재해들이 더 조건들이 깐깐하더라, 범위가 있더라 라고 지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집중호우도 예를 들면 자연재해의 집중호우는 그냥 비가 많이 왔을 때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인 우리 강수량보다 비가 많이 왔을 때가 되겠지만 특정 위험의 집중호우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24시간 안에 80mm 이상이 와야 된다. 또는 12시간 안에 80mm 이상이 와야 된다. 이런 수치적인 조건들이 붙어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눈도 마찬가지예요. 폭설이 내렸어. 여기서 자연재해에서 폭설은 그냥 눈이 많이 왔어. 평소 때보다. 이거지만 특정 위험의 눈은 폭설은 뭐 24시간 안에 신적설, 24시간에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어야 돼.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특정 위험과 종합 위험이 구분이 좀 되시나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자, 특정 위험과 종합 위험을 섞어서 보장하는 것도 있네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수확 개시 전에는 종합으로 다 위험을 보장해주고 수확 개시 후에는 이 특정한 위험만 딱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줄게 라는 그런 품목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품목이 복분자, 무화과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뜰분감도 그래요. 종합위험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것들이 종합위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가수,
논작물, 밭작물, 시설 작물들은 다 종합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장해 줄게. 우리는 보통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은 피해율은 원래 평년 수확량이 이것만큼인데 수확량이 이것만큼 나와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수확이 감소되었을 때 보장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수확이 감소되었을 때 보장해 주는 보험이라고 해서 수확 감소 보험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보장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보장해 주는 거는 딱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긴 포도,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 감자, 양배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죠. 자, 저는 암기팁을 콩, 양양, 마포, 가고 이렇게 외웠는데요. 자, 밭작물 6가지 하고 종합과수 중에서는 이 포도만 수입 감소, 가격이 하락되어서 내 수입이 감소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보장 위험에 따른 분류들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보장 내용에 따라서도 가능해요. 제가 그랬죠. 수확이 감소되었을 때 주는 보험금을 수확이 감소되었을 때 주는 거라 해서 수확 감소 보험금이라고 했고요. 또는 과실이 수확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기 힘든 것들은 과실이 또는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해서 과실 손해의 그 피해율을 가지고 보험금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적과전 종합위험의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종합과수에서 오복감무에서 배울 건데 그게 오디, 앞그리 물자를 딴 거예요. 오디, 복분자, 감귤, 무화과들이 대표적으로 과실, 손해, 보험금을 주는 품목들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수확감소 보험금이 많습니다. 다 여기에 해당돼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가격 하락이 되었을 때 주는 보험금 있다고 했죠. 그죠? 그거는 수입이 감소된 거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보험을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장이 농업 수입이 감소됐을 때 주는 거더라. 그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는 거. 제가 콩, 양양, 마포, 가고 앞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팁을 그렇게 외운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손해평가 처음에 설명하면서도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는 어떤 작물들이 있어요. 처음 딱 정식을 할 때 처음부터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는 작물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품목들은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밭작물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도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나무가 고사되어도 수확량이 줄거든요. 맞죠? 그래서 나무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해나 버섯이나 이런 것은 제가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버섯이나 원해도 있지만 가축에는 우리 축사가 있잖아요. 축사. 그죠? 가축들이 사는 축사. 그죠? 기르는 축사. 그것도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과수 중에서도 포도, 대추, 참다래 같은 경우는 하우스처럼 시설은 아니지만 비를 가린다고 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들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인삼은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림 시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시설이에요. 시설이나 가축 손해도 있고요. 자, 경작 불능이란 건 어떤 거냐면 아예 경작을 못하게 됐을 때 주는 거예요. 제가 태풍이 와서 아예 벼에 있는 전체 우리 농지 벼가 다 쓰러졌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죠?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토사가 논을 전체 덮어버린다든지 밭을 전체 덮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작물들을 하나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경작 자체를 할 수 없을 때 주는 보험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경작
경작불능보험금이라고 하고요. 경작불능보험금은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작불능보험금을 보장하는 게 복분자라는 가수가 그 경작불능보험금을 줍니다. 밭작물 중에서 또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안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 있죠. 녹차, 차는 모든 밭작물이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데 차는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차는 다년생이거든요. 일종의 나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전체가 다 죽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차는 유일하게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 근데 반대로 복분자는 과수는 나무라서 다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거 복분자. 조금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굳이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파종을 못했을 때, 그죠? 파종을 제때 못했을 때, 이제 주는 재파종 보험금이 있고, 이제 정식을 제때 못했을 때 주는 재정식 보험금도 있고요. 제때 못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실은 그 안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시 재정식을 해야 되는 경우, 마늘 같은 경우도 앞에 파종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금세 어떤 피해를 입어가지고 파종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어릴 때는 파종 다시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주는 거예요. 재파종. 양배추는 재정식 보험금 이런 게 있고요. 벼 같은 경우도 아직 어릴 때 비가 갑자기 모를 막 심어놨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논이 이것만큼인데 실은 이것만큼을 다시 심어야 돼. 그럼 어릴 때는 조금 한 1, 2주 넣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모를 다시 심어도 벼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양한다 또는 직파한다라고 해서 제2양, 재직파 보장을 해주는 것이 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이양이나 직파를 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논에 물이 있어야 일정 정도의 물이 있어야 모내기를 할 수 있어요. 모를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해에 정말 가뭄이 심해서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농가 가까이에 있는 논들은 물을 대는 게 가능하지만 조금 산골짜기나 그저 다랭이 논들은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부족할 수 있어요. 물이 그죠? 물이 없으면 모내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양을. 그래서 처음부터 이양이나 직파가 안 됐을 때 주는 그런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작물을 키웠는데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수확할 시기가 됐는데 재해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심하게 와서 아예 경작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수확할 양이 적어. 그죠? 수확할 양이 적어요. 그래서 수확 불능일 때 주는 보험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주는 것들도 위험에 따라서 이 위험의 종류 이게 잘못된 앞에는 위험에 따라서 주는 거였고 이거는 이거는 보장의 종류의 위험이 아니고 보장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을 나누기도 해요. 실은 이제 똑같은 품목인데 위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느냐 또는 보장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품목별로 공부를 해요. 1과목에서는. 물론 이제 밭작물은 밭작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품목별로 하겠죠. 논작물도 논작물 한꺼번에 모아서 뭐 벼, 보리, 밀 이 순서대로 가요. 과수도 그래요. 근데 이 과목은 대부분 퉁쳐서 공부를 해요. 이 보장 내용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공부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에 따른 분류나 보장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것들 처음엔 품목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특성이 비슷한 거 보장 내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더 줄어들겠죠.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들은 안에 뭐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길게 되어 있는 업무 방법서의 내용들을 없앨 건 없애고, 그죠? 딱 핵심되는 공통되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할 양도 줄어들 뿐더러 암기도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품목별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보장 방식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하는 것들 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따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위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농업재해보험이 보장 내용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책에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종류들 한번 쭉 볼게요. 적과전 종합위험 해가지고 과수 4종을 배우게 될 건데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라고 했고요.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은 적과를 시점으로 해서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를 나눠서 보험금을 준다고 했어요. 물론 보험금이 다르기 때문에 적과 종료 이전에 그죠? 보장하는 재해와 적과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재해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위험에 따른 분류네요. 자, 인삼이 대부분의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종합위험인데요. 인삼은 아주 특이해요.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받고, 자,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각자 이 재해에 개념들, 정의들이 일반 우리 보통 종합재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종합가수를 배우게 될 건데요. 종합가수에는 이게 15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을 포함했을 때 15종이고요. 나머지 종합가수는 11종입니다. 11종. 원래는 9종이었는데 올해 호두하고 살구가 들어와서 11종이 됐어요. 이 종합과수는 수학이 감소했을 때 원래 우리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은 이것만큼인데 실제로 수학을 해보니까 수확량이 1000인데 수확량이 500으로 줄었어. 그러면 감소된 거 500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 수학이 감소했을 때 보장해주는 거라서 수학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에요. 논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종류가 있네요. 벼, 밀, 보리가 있고요. 보리가 올해 추가되었던 품목이고요. 이 세 품목 중에 유일하게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것은 벼였어요. 5회 때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 7회 때도 벼는 워낙 많이 가입을 하고 실제로 손해평가사들이 가장 많이 조사하는 품목이 벼예요. 그래서 이 벼의 병충해 명을 적으시오 라고 하는 게 5회 때도 출제가 됐고 7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암기 팁들은 나중에 저희가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밭작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밭작물이 되겠고요. 자, 감자와 고추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자, 다른 작물들은 다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는데요. 감자하고 고추는 병충해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시설도 있다고 했죠. 그죠? 원예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버섯 재배사도 있어요. 그죠? 원예 시설 작물도 맞고 버섯도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예 시설 작물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시설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것들이죠. 요즘 노지에서 딸기 키워서 파는데 드물잖아요. 대부분 시설에서 수박 이런 오이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것들이고 자, 버섯 중에서는 느타리, 표고, 양송이, 새송이 이런 것들이 포장하는 버섯이 되겠네요. 그죠? 봄에 들 수 있는 버섯. 그다음에 수입 보장 어떤 거냐? 제가 아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보장해 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과수에서는 유일하게 포도고요. 밭작물에서는 콩냥냥, 마포 가구에 포도가 빠지고 콩냥냥, 마포 그다음에 가을 감자, 고구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수입 보장은 종합위험도 수입 보장이라서 가격만 하락했을 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종합위험도 보장을 해주고 수입 보장, 즉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보장해 준다 해서 두 가지 다 보장이 되는 보험이라서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통칙 부분은 다 봤고 위험에 따른 분류, 보장 내용에 따른 분류도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봤어요. 통칙은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통칙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가로넣기로 해서 기출에 출제가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출제될 수 있겠네요 라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암기가 다들 되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유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을 보면 나는 앞으로 암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통칙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용어의 정리 중에서 특히나 수학량하고 관계된 용어들 있죠. 그죠? 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량하고 관계된 용어들은 꼭 잘 이해를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돼요. 표준 수학량, 평균 수학량, 가입 수학량, 미보상 감수량, 그것들에 의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보상 가액이라면 보험 가액이 맞겠네, 그죠? 보험 가액, 그죠? 자, 그리고 종류별 약관에 대해서 제가 품목별로 보장 제외 구분해 드렸어요, 그죠? 위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보장 내용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통칙 용어 정리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이어서 갈게요.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